안녕하세요. 안교육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실습 시간인 장고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고에서 모델을 생성해 보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모델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SQL문하고 상관없이 파이썬 소스 코드에서 바로 모델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데이터베이스처럼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모델에 대한 객체 이해는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라고 하면은 어떤 그 객체에 속해 있는 속성이라든지 메서드를 한꺼번에 다 구현을 해서 객체가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꺼번에 다 이용하고 객체와 객체 간의 어떤 연결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대비해서 절차 지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세상은 절차 지향보다는 객체 지향에 가까운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에 대한 내용이 블로그 글을 가지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볼 텐데요. 블로그 글에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속성이 제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날짜, 게시된 날짜 등이 이제 속성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로는 게시하기라는 이제 그러한 메소드가 있을 수 있겠죠. 어,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잘못 나와 있네요. 여기 이제 작성일을 뭐 가져오는 메서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못됐을 수는 없는데 메서드를 가져와서 속성에 저장하겠죠. 그 다음에 게시일도 가져와서 게시일 속성에 저장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게시하기에는 뭐 메서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 내용하고 이 그림하고 잘 맞지 않네요. 요거는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안에 모델은 객체의 특별한 종류로 모델에 저장하면은 그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MySQL 뭐 아니면은 그런 류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SQLite가 장고에서 지원하는 모델이라서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모델은 엑셀 스프레드시트와 같고 열과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드가 어떤 타입을 결정하고 그 필드 아래로 그 데이터가 쌓이는 그런 모델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블로그라는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니지.파일을 파일을 이용해서 스타트 앱 아규먼트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라는 이름의 앱을 만들면은 실제 그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하위 디렉토리 옆으로 블로그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거기 안에 이제 뭐 각종 파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폴더 안에 템플릿을 만들어서 HTML 파일을 넣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스 파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요것들을 우리가 오늘 수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파이가 있는데요. 요 어드민.파이가 어드민 페이지를 관리해주는 그런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장고에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일단 실습으로 요 과정들을 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실습하기 위한 폴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즈에서 사용하신다면 윈도우즈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 커맨드 창에서 이런 CD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벌초럴 환경을 여전히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venv 언더바 웹 ap라는 벌초럴 환경이 있고 bin 디렉토리 안에 activate 이렇게 해서 벌초럴 환경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소스 코드는 웹 언더바 p 요 디렉토리에 02번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manage.py가 있고 우리가 만든 그 프로젝트 웹 언더바 p 언더바 02 프로젝트의 메인 폴더가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 앱 폴더가 있습니다. 블로그 앱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편집을 위해서요. 소스 코드 편집을 위해서 아톰 편집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고요. 프로젝트가 지난 시간에 하던 게 열려 있네요. 열려 있어서 이렇게 닫고요. 다음에 setting.py에 보시면은 여기 블로그를 집어 넣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을 인스톨을 했고요. 여기 이제 추가된 디렉토리 이름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객체 안에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포스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 저기 모델이 이제 저기 정의하는 코드가 들어가고 실제 그 객체 이름이 이제 뭐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각종 그 속성들하고 그다음에 메소드가 있습니다. 장고에서는 뭐 파이썬을 주로 쓰는데 파이썬에서 이제 여기 언더바 2개 들어있는 거는 뭐 대부분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다른 객체에서는 쓰지 마라라는 뭐 그런 암묵적인 그런 뭐 코드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관련된 것들은 좀 보시고요. 각각에 대한 메소드들은 한번 이 모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메소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서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메소드 있고 우리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성자, 그다음에 문서의 타이틀, 제목,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생성된 날짜, 그다음에 게시한 날짜를 속성에 넣고요.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 코드를 일단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한번 쳐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딩하는 과정은 자전거 타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를 잘 하시려면은 한 번씩 이렇게 타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 코딩할 때의 자전거 타기는 뭐 그냥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런 카피 앤 페이스트 과정이라기보다는 직접 타이핑 해보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속해 있는 각각 메서드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뭐 장고 1점 때 버전하고 그다음에 지금 3점 때 버전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3점 때 버전을 쓰신다면은 여기 그 작성자에 관련된 이제 세팅된 요 키워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해서 모델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새 모델인 포스트가 이제 생성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포스트 모델이 우리가 클래스로 정의를 해서 이 클래스가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필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장고 관리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파이썬 manage.py make migration 블로그, 이게 블로그에 있는 저기 모델이 추가가 됐으니까 확인을 좀 해라,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manage.py에 migrate 블로그, 뭐 이런 명령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코딩을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썬 버전을 확인하니까 3.7.7, 여러분들은 3.8점대 버전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manage.py에 migrations 블로그, 모델이 잘못됐네요. 네, 이렇게 이제 오류가 떴고요. 이렇게 이제 복사 붙이기를 하다 보면은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엔터 칸 뒤에 쓰레기 코드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쓰레기 코드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포스트 쪽에 오류가 계속 나네요. 네, 해결이 됐는데 또 정렬이 지금 맞지 않죠. 파이썬은 이 정렬로 그 관리가 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정렬을 잘 해줘야 됩니다. 또 뭐가 있나 봅니다. 역시 또 예. 네, 이렇게 이제 그 알려줬고요. 이렇게 이제 뭐 파이썬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모델들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지금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그레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왠지 마이그레이트 블로그, 예, 블로그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필드가 생기게 됩니다. 이 필드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모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models.py라는 소스 코드의 클래스로서 모델들을 생성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anage.py라는 파일을 통해서 make migrations, 그 다음에 migrate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그 과정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 과정을 지금 로컬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GitHub에다가 이 소스 코드를 올리고 이 GitHub에다가 올려진 소스 코드를 파이썬 애니웨어에서 이제 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신다면은 요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이썬 애니웨어라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복하셔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로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장고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setting.py에서 언어 설정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admin.py에서 이렇게 이제 포스트 모델을 등록 과정을 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setting.py에서 랭귀지 코드가 이렇게 이제 한글로 바꿔주는 요 과정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다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admin.py 블로그 안에 있는 admin.py에서 우리가 어드민 페이지 어드민에 이제 임포트를 하고 여기에 있는 요 파이썬 파일이죠. 소스 코드죠. models.py 소스 코드에 있는 포스트 객체 요 클래스를 지금 임포트를 시켜 넣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시키고 어드민 사이트에 레지스터를 이제 포스트를 한다.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매니지를 통해서 런 서버를 하면은 이제 서버가 실행이 되겠죠. 서버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80 포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만든 디폴트 HTML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폴더에 어드민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 관리자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가 뜨는데 지금 우리는 사용자를 여기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드민 페이지에 사용자를 추가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시 내려놓고요. 컨트롤 C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잠시 서버를 중단을 했습니다. 서버를 중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동되는 걸 확인하고 어드민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드민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걸 생각이 나시겠죠? 이 URL에서 여기 있죠. URL에서 여기 이제 어드민 사이트 URLs 여기 들어가 있는 요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드민 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여기에 있는 어드민하고 여기 있는 어드민하고 매핑하는 구조는 뭐 장고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구성을 해준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여기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생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 유저를 생성을 시킬 거고요. 파이썬 매니지 파일을 통해서 create 슈퍼 유저라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슈퍼 유저를 생성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슈퍼 유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manage.py에 create 슈퍼 유저 이름을 저는 제 아이디 기억 안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경위.ac.kr 기호관 이메일 주소를 넣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지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정하면은 슈퍼유저가 생성이 성공되었습니다. 이제 생성이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렇게 뜨고 실제 파이썬의 매니지 파일을 통해서 서버를 실행을 시키면요. 서버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거기 다시 이제 로딩이 되겠죠. 그리고 기호관 이제 넣고 제가 이렇게 이제 등록해 놓은 패스워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포스트, 그러니까 블로그 게시글, 블로그 앱에 있는 포스트라는 모델이 여기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 그룹이나 사용자 계정에는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슈퍼 유저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에 대한 모델이 생성되어 있고 그룹은 장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모델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의 변경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포스트 쪽에는 아무런 그 필드 이하의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여기 이제 사용자들 변경을 쭉 들어가면은 기호관 at ghu.ac.k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슈퍼유저 등록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자를 등록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등록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장고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관리 페이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눈에 보여지는 그 뷰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만드는데도 뭐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오히려 이런 그 관리자 페이지를 만드시는데 더 많은 노력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뭐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그 장고 서비스를 구현할 때 관리자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기존에 이제 뭐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SQL 플러스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뭐 조합을 해서 우리가 그 콘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리하는 방법이 장고에서도 쿼리셋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 쉘은 보시는 것 같이 파이썬 manage.py에 쉘이라는 아규먼트를 줌으로써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콘솔이 생기고요. 이런 장고 인터랙티브 콘솔은 파이썬의 모든 명령이 사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 코딩할 때 사용하는 임포트 기능이라든지 실제 뭐 그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 변수를 선언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파이썬 명령으로서 우리가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 또 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쉘을 쓸 거니까 이거를 옆으로 조금 옮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이렇게 멈출 거고요. manage.py에 쉘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쉘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OS 정보가 나오고요, 라이센스 정보가 나오고 이렇게 쉘 창이 이렇게 그 진행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실게 이제 그 실제 모든 객체 뭐 우리가 이제 쿼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는 여기 안에 이제 어떤 객체들이 있고 객체들의 이제 필드가 어떤 게 있고 실제 이제 뭐 어떤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회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객체를 이렇게 이런 그 포스트 오브젝트
포스트에 해당되는 객체들의 모두를 보여주라 라는 명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뭐 파이썬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함수 형태로 우리가 오브젝트의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포스트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하고 똑같이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포스트를 블로그 모델에 있는 포스트를 임포트를 해주고요. 임포트를 해주고 올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뭐 쿼리셋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한 개 더 추가를 안 했네요. 나가실 때는 이렇게 익스트를 통해서 나가실 수 있고요. 런 서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버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하고요. 처음 처음 글이 되겠습니다. 처음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 오늘 날짜, 현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글이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된 글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편집도 할 수 있고요, 삭제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그 관리자 페이지니까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HTTP 프로토콜이 뭐 전송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마치시고 쉘 명령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뭐를 했죠? 네. 임포트를 했죠. 임포트를 하고 포스트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포스트 오브젝트 올. 아까는 아무것도 없어서 뭐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글을 하나 추가를 했죠. 데이터를 추가를 했더니 포스트에 처음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추가됐다. 요런 게 있다. 모든 데이터 중에 지금 현재는 요거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장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작성한 글 목록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글을 이제 생성을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쿼리를 통해서 이렇게 포스트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오서는 이제 미가 되고 타이틀은 제목은 샘플 타이틀이 되고 텍스트 안에 테스트라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역시나 미라는 이름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미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뭐 이 미는 이제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변수 안에 그 유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유저에 해당되는 객체 유저를 임포트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미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기억 안에 인스턴스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미에다가 기억 안에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미라는 변수에 이제 저장을 했고요. 에러가 났네요. 여기에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코드들이 특히나 이제 이런 따옴표 같은 경우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아스키 눈에 보이는 문자가 이제 실제 아스키2 코드하고 다를 수도가 있거든요. 모르는 게 이제 사실 그 줄바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따옴표 뭐 이런 문자열들이 이제 특수 문자로 이렇게 다른 코드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신텍스 에러들이 많이 뜹니다. 이런 것들은 뭐 카피 앤 페스트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하신다면 대부분 보이지 않을 오류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귀찮아서 이렇게 카피 앤 페스트를 하느라고 이렇게 오류들이 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치시면 이런 오류들이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라는 그 변수에다가
기옥안 유저 이름의 인스턴스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포스트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예, 여기 아까 에러가 났던 것들을 크리에이트 하면은 이제 미가 지금 요 위에 이제 정의를 해서 변수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글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포스트 오브젝트 al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객체를 하게 되면은 아까는 이제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 있었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추가된 포스트를 이제 그 게시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에는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콘솔을 중지하시고 런 서브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확인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글이 들어가 있는 거를 어드민 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서버가 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새로 고침해 봐야 이제 서버에서 통신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겠죠. 뜨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을 두세 개 더 추가해 보자고 했으니까 글을 뭐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02 텍스트 뭐 02 넣고요. 그 다음에 03 심플 타이틀 뭐 좀 이따가 이제 필터링을 쓸 거니까 타이틀을 빼고 한번 해보시죠. 03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스트 5를 하니까 이렇게 그 GUI 장고 어드민 페이지에 GUI를 통해서 넣은 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금 그 이런 콘솔을 통해서 넣은 세 개의 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글이 총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터링 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도 정보만 획득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기능, 원하는 정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쿼리를 수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같은 경우는 post.object. 뭐 all이라고 했는데 전체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필터 메소드를 넣고 여기다 이제 조건식을 거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작성자가 기옥안이라는 그러한 작성자의 코드들만 다 가져오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필터에 오서 미라고 이제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이 미를 우리가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요 상위에서 미라는 인스턴스를 저장을 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 포스트 올 미 아이고 치고 있었네요. 이렇게 치면은 이제 기록 안이 쓴 모든 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미라는 인스턴스에는 기록 안에 유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록 안에 글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때 지금 현재는 기록 안만 글을 썼기 때문에 다른 유저가 없어서 이렇게 전체 글이 나오게 된 그러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음,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잘못 들어갔네요. 그걸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에 이제 타이틀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목록을 가져와라 라는 그런 저기 필터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오브젝트 필터에 타이틀 언더바가 두 개입니다. 언더바가 두 개이고 그다음에 컨텐츠 타이틀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언더바가 한 개이면은 저기 뭐냐 필드 에러가 뜨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언더바 이렇게 이제 타이틀 이렇게 치면은 아까 그 우리가 저기 뭐냐 세 번째 글을 넣을 때 일부러 제가 타이틀을 뺐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라는 필터가 제대로 동작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타이틀을 뺐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 글, 그 다음에 샘플 타이틀 02, 그 다음에 샘플 03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써 있는데 처음 글과
샘플 03은 빠지고 샘플 타이틀과 샘플 타이틀 02만 이렇게 이제 그 검색되어서 나타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터를 사용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게시일 기준으로 필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여전히 이제 그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타임존을 넣어야 되니까 타임존 임포트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포스트에다가 필터를 펄블시 데이트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처음 글이 나왔는데, 여기 처음 글에 아까 이제 GUI에서 저장할 때 제가 이제 현재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포스트에다가 오브젝트를 타이틀에 이제 샘플 타이틀을 넣겠다. 그리고 이제 또 포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포스트를 하고 뭐 또 현재를 하게 되면은 여기 글이 두 개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처음 글은 현재라고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글 포스트라는 새로운 글을 타이틀을 샘플 타이틀이라고 넣고 이렇게 포스트라는 변수에 넣게 된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포스트를 펄블시를 합니다. 포스트를 펄블시를 하면은 이 포스트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뭐 금방 저장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은 아까는 하나 나왔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포스트 올 하면은 이제 한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그런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렬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오더 바이라는 이제 메소드를 통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 바이 오더를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오더를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랑 이제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그 생성된 날짜에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이렇게 이제 정렬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쿼리셋을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 오브젝트 필터에 지금 현재 쓴 글을 가지고 그 안에 다시 정렬을 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연결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객체가 있는데 여기 결과에 그것의 하위 구조로 저기 뭐냐 정렬을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이제 포스트부터 여기 전체까지 여기에 이제 점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필터된 그 실제 그 현재 타임존으로 작성된 결과죠. 결과에 대한 그 정렬 뭐 이런 기능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은 정렬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콘솔청에서 종료를 할 때는 ext 함수로서 파이썬과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ext 함수로 이렇게 나가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그런 파이썬 가상 환경 이런 콘솔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한 내용을 똑같이 우리가 깃허브에다가 올렸지 않습니까? 깃허브에다가 올리시고 그다음에 깃허브에서 다시 그 파이썬 애니웨어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거기서 그 똑같은 과정을 하셔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 변경된 모델을 알려주시고 변경된 모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신 다음에 요것들을 실행하셔가지고 URL을 이렇게 이제 클래스 사이트에 올리시면은 실습5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지금 로컬에서 저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로컬뿐만이 아니라 파이썬 애니웨어 환경에서도 이런 데이터베이스 쿼리셋을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